8. 파울 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선수의 오반칙에 대한 것인데요. 정의란 선수의 오반칙이란 한 선수가 퍼스널 파울이나 테크니컬 파울을 5회째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수의 오반칙에 대한 벌칙으로는요. 오반칙을 범한 선수는 심판이 통보하는 즉시 경기에서 물러나서 다른 선수와 교체되어야 되며 30초 이내에 교체해야 합니다. 오반칙을 범하고 또 파울을 범한 그 선수는 경기에서 이미 물러난 선수의 파울이므로 코치에게 그 파울이 주어지며 스코어 시트 상에는 B로 기재됩니다. 벤치 테크니컬의 약자로 BT로 기재됩니다. 팀 파울입니다. 팀 파울의 벌칙 상태란 한 개의 피리어드에서 팀이 파울을 4개 범했을 때의 상태를 말합니다. 휴식 기간이나 연장전 중에 발생한 팀 파울에 대한 것은요. 휴식 기간 중의 팀 파울은 다음 피리어드나 다음 연장전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모든 연장전 중의 팀 파울은 4피리어드의 일부로 간주되어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돼서 시작이 됩니다. 팀 파울의 벌칙, 규칙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한 팀이 팀 파울 벌칙 상태에 있을 때 그로부터 슛 동작 중에 있지 않는 선수에게 범하는 모든 퍼스널 파울에 대해서는 드로인을 하는 볼의 소유권 대신 2개의 프리드로가 주어집니다. 간단히 말하면 슛 동작에 있지 않은 선수에 대한 일반적인 퍼스널 파울을 말하는 건 팀 파울에 걸렸을 때는 자유투를 모두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2번, 볼을 컨트롤하고 있는 팀 선수 또는 드로인할 권리가 있는 팀에서 범하는 퍼스널 파울에 대해서는 상대팀에게 드로인을 주어 벌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말하는 오펜스 파울에 대한 것인데요. 오펜스 파울은 팀 파울이 걸렸다 해도 자유투를 주지 않고 그냥 드로인으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자, 3. 특별한 상황입니다. 특별한 상황이란 파울이나 바이올레이션으로 인해 경기 시계가 멈춰있는 동안 또 다른 파울들이 발생하여 특수한 상황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특별한 상황에서 절차를 보겠습니다. 파울이 확인되면 모든 파울을 기록하고 모든 벌칙에 대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순서를 결정하여 모든 파울이 일어난 순서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벌칙을 상쇄해야 되는데요. 두 팀에게 주어진 동등한 모든 벌칙과 더블 파울의 벌칙들을 선언된 순서에 따라 상쇄하여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지막 벌칙의 일부분인 볼의 소유권은 앞의 벌칙에 따른 볼의 소유권과 상쇄합니다. 자, 쉽게 말씀하면 기록석에 말하면 우리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 같은 경우는 투샷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같은 상황에서 언스포츠맨 파울이 나오면 투샷의 소유권을 A팀, B팀 이렇게 가지고 소유를 하게 된다면 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상쇄를 시키고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경기를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절차입니다. 벌칙의 상쇄. 앞서 말했듯이 일단 첫 번째는 하나만의 프리드로 또는 드로인에서 볼이 라이브가 된 다음에는 그 벌칙과 남아있는 다른 벌칙은 상쇄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라이브가 됐을 때는 벌칙은 상쇄할 수 없습니다. 벌칙의 집행에는 남아있는 모든 벌칙들은 선언된 순서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양 팀에게 집행할 벌칙이 더 이상 없을 경우의 경기 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 위반과 동시에 필드골이 성공되었다면 득점한 반대팀이 엔드라인 밖에서 드로인을 합니다. 한 팀이 볼을 컨트롤했거나 볼에 대한 소유권이 있었다면 그 팀이 기록선 반대편 센터라인 밖에서 드로인을 합니다. 기록선 반대편 센터라인이라 하면요. 테이블 오피셜이고 반대편에서 이 지점에서 시행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팀 모두 볼을 컨트롤하지 않았거나 볼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다면 점프볼 상황으로 얼터네이팅 방식으로 볼 소유권을 가지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프리드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드로란 한 선수에게 프리드로 라인 뒤 반원 내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1점을 득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 프리드로 라인의 반원이라 하면요. 이 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두들 많이 착각하는데 꼭 이 앞에서 꼭 슛을 던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원 어느 공간에서든 던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의 프리드로 세트란 하나의 파울에 대한 벌칙으로 주어지는 프리드로와 다음으로 이어지는 볼 소유권을 갖는 것을 하나의 프리드로 세트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이나 테크니컬 파울 등 자유투와 소유권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이런 파울들을 하나의 프리드로 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칙의 적용입니다. 퍼스널 파울이 선언되어 벌칙으로 프리드로가 주어질 때는 파울을 당한 선수가 그 프리드로를 시행해야 합니다. 파울 당한 선수의 교체를 요청하였다면 그 선수는 프리드로를 마치고 경기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프리드로를 하도록 지명된 선수가 부상, 오반칙 내지 실격 등의 이유로 경기장에 물러나 있다면 그와 교체한 선수가 프리드로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프리드로를 시행해야 되는 지명 선수가 부상이나 오반칙 실격 등의 이유로 경기를 더 이상 뛸 수 없을 때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교체할 선수가 없다면 코치가 지명하는 선수가 프리드로를 시행해야 합니다. 테크니컬 파울이 선언되어 벌칙으로 프리드로가 주어질 때 코치가 지명하는 반대팀의 어느 선수든지 프리드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테크니컬 파울은 원샷의 소유권의 포지션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규칙의 적용입니다. 프리드로 슈터가 지켜야 할 상황입니다. 프리드로 라인 뒤 반원 안에 위치를 잡아야 하고요. 프리드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무방하나 볼이 바스켓 위에서부터 들어가거나 링에 터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심판이 볼을 핸딩해 준 다음 5초 이내에 던져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프리드로 슈터는 시간의 제약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5초 안에 던져야 합니다. 볼이 바스켓 안으로 들어가거나 링에 터치되기 전에 프리드로 라인을 밟거나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제한구역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선수들이 프리드로 라인에서 리바운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드로를 하는 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프리드로시 선수들의 위치입니다. 레인에 배열하는 선수는 지정된 장소에 엇갈려 설 수 있으며 그 자리의 깊이는 1m 정도입니다. 자, A6이 이 공격 선수가 자유투를 시행하면 같은 팀 A팀은 가운데에 서야 하며 B팀은 엇갈려 서야 합니다. 그래서 공격권 라인에는 총 6명이 그리고 3점 라인 바깥에는 총 4명의 선수가 배열해야 합니다. 프리드로 시 선수의 위치입니다. 프리드로 레인에 서는 선수는요, 차지해서는 안 될 레인의 위치를 차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프리드로 슈터 손에서 볼이 떠나기까지 제한구역 또는 중립지역으로 들어가거나 레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슈터와 같이 프리드로 슈터를 혼란스럽게 할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혹가다 선수들이 프리드로 레인에 서서 소리를 지르거나 두 손을 벌려서 야위하는 행동을 하는데요. 이런 행동 자체는 다 바이올레이션으로 해당합니다. 프리드로 레인에 서지 않는 선수는 프리드로를 마칠 때까지 프리드로 라인의 연장선상 3점 슛 라인 바깥에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자, 규칙의 적용입니다. 프리드로 시 선수의 위치. 프리드로를 시행하는 동안 다른 프리드로 세트나 드로잉이 이어진다면 모든 선수는 프리드로 라인 연장선과 3점 라인 뒤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 상황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한 세트, 프리드로 세트에 대한 건데요. 이 세트를 해당할 수 있는 파울은 테크니컬 파울, 유파울, 디스커링 파울 등 무게가 강도가 높은 파울은 이런 프리드로와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이런 모든 선수들은 3점 라인 바깥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프리드로 슈터 및 프리드로 레인에 서거나 서지 않은 선수들은 규정 위반은 바이올레이션에 해당합니다. 자, 프리드로의 벌칙입니다. 프리드로 슈터의 바이올레이션입니다. 골이 성공되어도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시행할 프리드로나 소유권을 시행할 벌칙이 없다면
볼을 상대팀에게 주어 프리드로 라인 연장선 내 경계선 밖에서 드로인을 하도록 합니다. 자, 프리드로 라인 연장선이라 하면요. 자, 여기에 가상의 선을 그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시행하면 됩니다. 프리드로가 성공했을 때 슈터 외에 다른 선수들이 범하는 바이올레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이 성공되었다면 득점으로 인정합니다. 바이올레이션은 무시되는 거죠. 마지막 또는 하나만의 프리드로의 상황이라면 볼은 상대팀에게 주어져 엔드라인 바깥에서 드로인으로 경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프리드로가 실패했을 때의 바이올레이션입니다. 프리드로 슈터와 같은 팀 선수가 마지막 또는 하나의 프리드로에 있어서 바이올레이션을 범했다면 이어지는 소유권이 없는 한 볼은 반대팀에게 주어져 프리드로 라인 연장선상 경계선 밖에서 드로인을 하게 됩니다. 프리드로 슈터의 반대팀이 바이올레이션을 범했다면 프리드로 슈터에게 다시 프리드로를 주어 원샷 어게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혹은 하나만의 프리드로에 있어서 양 팀이 바이올레이션을 범했다면 점프볼의 상황으로 경기를 계속합니다. 양 팀이 바이올레이션을 범할 때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점프볼의 상황으로 경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자, 5. 실수의 정정입니다. 실수의 정정의 정의는 규칙의 적용을 소홀히 하여 실수가 발생했을 경우 정정이 가능한 실수에 한해서 심판이 실수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심판이 실수를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의 정정이 가능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어서는 안 될 프리드로를 주었을 때, 주어야 할 프리드로를 주지 않았을 때, 잘못된 득점을 인정했거나 득점을 취소할 때, 지명되지 않은 선수에게 프리드로를 주었을 때 실수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자, 일반적인 절차를 보겠습니다. 실수의 발생과 발견을 하면 실수 발생 이후 볼이 라이브가 되어 경기 시계가 움직인 다음 첫 번째 데드볼이 다시 라이브로 되기 전에 심판, 컨디셔너, 테이블 오피셜들이 실수를 발견하였다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자, 말이 조금 복잡한데요. 실수가 발견되고 라이브가 된 다음 다시 데드되고 다시 라이브가 되면 더 이상은 실수를 정정할 수 없습니다. 실수를 발견한 심판은 어느 팀에게도 불리하지 않은 한 즉시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실수가 발견되기 전에 이루어진 득점, 경고한 시간, 파울 등은 진행된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고 그냥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자, 실수의 정정과 경기의 재개입니다. 실수가 정정된 다음 규칙에 정해진 바가 없는 한 경기는 실수가 알려져 중단된 지점으로부터 재개하면 됩니다. 볼은 경기 중단 시 볼의 소유권이 있던 팀에게 주어 경기를 계속 진행합니다. 프리드로를 해야 할 선수가 교체되어 있는 경우, 실수를 정정해야 할 선수, 즉 프리드로를 해야 되는 선수가 정당하게 교체되어,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당하게입니다. 정당하게 교체되어 팀 벤치에 머물러 있다면 이때 실수가 발견됐을 때는 이 선수가 다시 코트에 들어와 실수를 정정하는 프리드로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프리드로를 시행한 후 다시 교체를 원한다면 다시 벤치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계속 팀 코트를 뛰기를 원한다면은 계속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정정해야 할 선수가 부상, 실격, 오반치 등의 이유로 코트에서 물러났다면 그와 교체된 선수가 실수를 정정하는 프리드로를 시행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실수를 정정해야 되는 선수가 오반칙과 실격 등의 이유로는 그때는 이 선수는 더 이상 코트 안에 뛸 수 없다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교체된 선수가 정정 프리드로를 시행해야 합니다. 실수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와 정정할 수 없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수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득점, 파울, 타임아웃 횟수, 스코어 기록의 실수, 시계를 늦게 멈추거나 시동을 안 시키는 등 기록원 또는 게시원의 실수 등 주심이 스코어 시트에 서명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정정 가능합니다. 실수를 정정할 수 없는 경우는 주심이 경기가 종료된 후 스코어 시트에 서명 마쳤다면 실수를 정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승패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코어 시트에 심판이 사인을 하기 전에는 승패와 연결이 돼도 실수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심판이 스코어 시트에 사인을 마친 거는 이제 경기의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를 더 이상 번복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절차입니다. 주어서는 안 될 프로를 주었을 때 실수로 주어진 프리드로는 취소됩니다. 경기는 경기 시기의 시동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제기됩니다. 자, 특별한 절차에서 주어서는 안 될 프리드로를 주었을 때 경기 시계가 시동되지 않았을 때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드로를 취소당한 팀에게 볼을 주어 프리드로 라인 연장선 경계선 밖에서 드로인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 시계가 시동된 경우에는 실수가 알려졌을 때 볼을 컨트롤 또는 소유하던 팀과 실수 발생 시 볼을 컨트롤하던 팀이 같고, 실수가 알려졌을 때 어느 팀도 볼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다면 실수가 발생했을 때 볼 소유권을 갖고 있는 팀에게 볼이 주어집니다. 자, 경기 시계가 시동된 후에 실수를 발견했을 때 그 팀과 지금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팀이 같게 됐을 때는 볼 소유권을 갖고 있는 팀에게 볼을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특별한 절차에서 주어서는 안 될 프리드로를 주었을 때 경기 시계가 시동되고 나서 실수를 알아차린 경우입니다. 그 시점에 볼을 컨트롤하고 있었거나 볼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팀이 실수가 발생했을 때 볼을 컨트롤하던 반대팀. 자, 반대팀이라면 점프볼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했을 때 공격권을 갖고 있는 팀과 현재 공격을 하고 있는 팀이 서로 다르다면 그때는 점프볼 상황으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프리드로를 주어야 하는 파울이 발생했다면 프리드로를 마치고 실수가 발생했을 때 볼을 컨트롤하던 팀에게 볼을 주어 경기를 재개합니다. 특별한 절차에서 주어야 할 프리드로를 주지 않았을 때 실수가 발생한 후 볼의 소유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프리드로를 주어 실수를 정정합니다. 실수로 볼의 소유권을 주어 드로잉을 한 팀이 득점을 한 후에 실수를 발견했다면 득점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실수는 무시됩니다. 지명되지 않은 선수에게 프리드로를 주었을 때는 시행한 프리드로와 벌칙의 일부분인 볼의 소유권은 취소되며 다른 규칙 위반에 대한 벌칙이 없는 한 반대팀에게 볼을 주어 프리드로 라인 연장선 경계선 밖에서 드로인으로 시행하게 됩니다.